UCL의 아트 앤 사이언스과를 재학하고 있는 러시아 국제학교 졸업한 민이라고 합니다. 지원 시 좀 특이한 점이 좀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적합성이 있어서 뽑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국을 쓰게 되면 프로세스 하나로 이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과를 너무 많이 바꾸거나 그러면 네. 오히려 페널티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관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아직 어린데 한국으로 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당황스럽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그럴 때마다 당황스럽죠. 적응을 하면서 이렇게 새로 얻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좋은 그렇죠. 점도 상당히 많다고. 보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IB 4개를 HL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IB 40점이 이제 고득점이긴 하지만 사실은 또 이제 우리 과목 선정을 뭐 코리안을 한다든지 뭐 제일 좀 쉬운 걸로만 하면은 그렇게 해서 40, 뭐 1.2점이 받으려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과목 선정을 이렇게 힘들게 해서 40점이 나온 게 좀 아쉽지 않냐라든지 아니면 좀 후회하지 않냐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HL을 4개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점수가 나오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근데 그걸로 후회는 하지 않고요. 그때 당시에 마음에 들었던 과목으로 제가 공부를 해서 그냥 어느 정도 뭐 재미가 있었던 없었던 간에 뭐 일단 제 선택이었기 때문에 후회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아마 앞으로도 안 하실 것 같고 유럽 스타일의 우리 학생과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 같네요 진짜. 보통은 이제 뭐 우리 한국 입시를 하거나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점수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뭐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본인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끊임없이 그냥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로 이제 그 얘기로 넘어가서 그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는 어떤 것들을 좀 적으셨는지 그래서 이제 또 영국 입시하는 후배들한테 이제 어떻게 이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좀 데몬스트레이트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우선 뭐 제가 얘기했다시피 저는 PP에 맞춰서 스테이트먼트를 썼는데요. 우선은 말했듯이 어플라이를 하는 과에 맞게 쓰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뭐 본인이 했던 경험이나 뭐 이시 이런 것들 중에서 뭔가 조금 특별하다 아니면은 뭔가 특별히 적합성이 있다 느끼는 거에 대해서 쓰는 게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과가 PP이기 때문에 뭔가 폴리틱스에 중심을 둬서 제가 일단 여기저기 옮겨 다닌 경험이 있고 뭐 그거에 대해서 느낀 점이 있고 제가 살았던 나라들 중에서 뭔가 정치적으로 좀 언스테이블하거나 그렇죠. 그런 나라들을 보면서 느낀 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별로 비교라기보다는 좀 그렇다고 너무 정치적으로 쓰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정치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느낀 점이나 그런 식으로 저는 일단 그렇게 썼고요. 이제 진학하고 있는 UCL 아트 앤 사이언스과는 PS를 따로 보진 않았기 때문에 여담으로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뭐 영국 대학을 지원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은 뭐 정치적으로 뭐 영국의 시스템이 좋다라고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다른 나라를 오히려 까는 것은 좋지 않는다. 그거는 좋지 않지만 그냥 본인이 배운 점, 본인이 느끼고 그냥 이런 걸 봐서 이런 걸 배웠다라고만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사실 뭐 6개국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뭐 사실 뭐 중동도 있고 그랬던 거죠. 네. 예, 그런 뭐 다양한 이제 뭐 유럽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이제 살 기회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그냥 살아보면서 그 나라의 이제 정치라든지 경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잘 썼다라고 이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PP를 쓰려면 뭐 경제 관련 뭔가를 한다든지 뭐 창업 관련 뭐를 한다든지 뭐 에세이 대회에 나가서 무슨 상을 받는다. 약간 좀 현실 참여적인 학생회가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를 바꿨다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이면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사실은 그냥 뭐 학교 공부 외에 이제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매스 이 정도에 중심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는 후회되거나 그런 건 좀 없을까요? 그거는 딱히 없는데요. 뭔가 PS를 쓸 때 액티비티 그 자체보다는 그냥 액티비티를 하면서 자신이 그걸 보고 하면서 배우고 그거를 자기가 쓰는 과에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를 했다 해서 뭐를 어치브를 했다라는 걸 그냥 과시용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뭔가 좀 더 특별하게 느끼는 그런 경험이 있다면 거기서 보고 배운 점을 쓰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자기 관련하는 과랑 연결시키는 게 뭔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물어봤냐면 그러니까 체육, 음악, 그다음에 수학, 그다음에 이제 봉사로 어떻게 이 전공을 연결했는지를 알고 싶을 것 같아요. 우선은
축구 뭐 음악 이런 거는 커뮤니티 활동 이런 식으로 써나갔거든요. 그래서 일단 러시아에서 하면서 뭐 다양한 문화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정치적인 편견 없이 그러네요, 진짜. 그런 걸로 뭐 음악이나 축구 그런 공통된 이런 허비를 통해서 이게 뭉쳐졌다 뭐 이런 식으로 유니티에 대해서 쓰고 그런 식으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죠. 좀 더 없을까요? 왜냐면 이제 그 요구하는 애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나도 자소서 이렇게 써야지라는 그 꿀팁을 얻고 싶을 것 같아서 그걸 좀 주시죠. 뭐 당연히 팁이야 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특별한 게 사람마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쓰는 게 오히려 저는 시너지 효과가 더 많이 날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팁보다는 우선은 자기가 뭘 어떻게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왠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완전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소서는 이제 자기 경험이나 이런 거 살리는 것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고, 저는 이제 왜 자꾸 물어봤냐면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체육, 음악이나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걸로 어떻게 엮을 수 없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이제 들었을 때 너무 좋은 대답을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옥스브리지 면접을 했으니까 옥스브리지 얘기를 좀만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옥스브리지 지원에 대해서 조금 좀 조언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면은 옥스브리지는 뭐 둘 다 쓸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TSE 시험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또 TSE 통과하게 되면 면접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뭐 영국 쓸 때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 둘 중 하나밖에 선택을 못 하고요. 네. 지원을 할 때부터. 그리고 그 원서 마감 시기가 다른 학교들보다 2달 정도 이르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일찍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과마다 이렇게 입학 시험을 따로 그렇죠. 치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잘 주시하면서 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과들은 뭐 수학 시험을 보고 어떤 과들은 좀 더 논리적인 시험을 보고 뭐 에세이 쓰는 뭐 그런 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로 이렇게 잘 준비하면서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TSE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TSE 시험에 대해서 말하자면 조금 논리를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인데 그거는 예전엔 패스트 페이퍼들이 일단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웹사이트에 가면은 패스트 페이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은 다 하나씩 풀어보면서 일단은 그게 좋은 연습이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그냥 논리이기 때문에 뭐 IQ 테스트는 뭐 이런 거 외에는 딱히 준비할 만한 준비물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의 기량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것 같기 때문에. 네네. 제가 영상 오신 분들 팁을 좀 드리면, 이제 뭐 9학년 10학년 때 이제 SAT 리딩에서 700 이상이 나왔던 이제 그 합격자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을 가진 친구들이라면은 이제 TSE 시험 준비를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TSE 준비는 어느 정도나 하셨죠? TSA 준비는 그냥 제가 옥스퍼드를 넣어봐야겠다라고 시작한 이후에 여름 이때부터 시험은 찾아보면서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일주일에 주말마다 했다든지. 시험은 제가 일주일에 하나씩 정도 봤던 것 같고요. 그거 보면서 뭐 틀린 거 있으면 그걸로 뭐 연습을 하고 그걸로 복습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일주일에 어떻게 공부하고 처음 공부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성취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혹시 처음 이제 결국 한 3-4개월에 걸쳐서 주말마다 뭐 테스트 하나씩 공부하신 거고, 이거를 이제 처음 받을 때보다 그 끝날 때쯤에 점수가 뭐 어느 정도 올라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일단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긴 한데요. 본인 경험. 네, 제 경험으로는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네. 전부 다 사실은. 실제 시험 결과도 그렇게 연습이랑 다르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아주 잘 나온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본인의 기량이랑 본인 시간 맞춰가지고 뭐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그래도 연습을 하면 오르긴 오르는데 같은 유형의 문제도 몇 번 나오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연습만으로는 조금 힘들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얘기인 것 같고, 실제로 TSA 시험을 통해서 이제 옥스퍼드 면접까지 간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점수들이 좋았던 친구들이 사실은 이제 가는 거지, 뭐 SAT 리딩이 안 나오는데 이제 뭐 이것만으로 다 가는 친구들은 사실은 거의 이제 없다고 보면 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옥스퍼드 면접이 딱 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뭐 합격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후배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차 합격 통보를 받고 나서 시간이 정말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 뭔가를 아주 준비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PP 때문에 정치에 대한 뭐 책을 읽든가 뭐 그 사이에 뭐 아주 많이 읽을 수가 없겠지만, 옥스퍼드 캠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얼마나 그렇죠. 책을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뭔가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그 면접을 보통 보면 뭐 하루에 볼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며칠에 걸쳐서 이제 다른 칼리지에서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본인 경험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영국에 도착을 하고, 옥스퍼드에 도착을 하고 나서 한 5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옥스퍼드에. 예. 인터뷰는 딱 하루에 있었거든요. 제 2개를 봤는데 하루에 다 몰려 있었고요. 그래도 기다리라 그러더라고요. 뭐 다른 컬리지에서도 인터뷰를 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뭐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까지 일단 기다려 봐야 되고, 그러면서 또 인터뷰가 잡히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걔네들은 또 인터뷰를 하러 가고, 아닌 사람들은 그냥 이제 집에 가고 그러는데, 근데 인터뷰가 잡혔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 좋다라고 할 것도 없고요. 맞습니다. 네, 그냥 본인이 지원한 컬리지에서 떨어져서 다른 데 하라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라 그러는 건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망연자실하고 이러는 것도 그냥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그래서 뭐 합격자들 이렇게 보면 며칠에 걸친 친구들도 있고 그냥 뭐 하루 하고도 이제 뭐 대기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혹시 그 면접까지 간 친구들은 거기서 최선을 다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좀 도움을 하나 좀 드리고자 한다면, 저희 학생 중에서 이제 붙은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항상 했던 얘기가 가장 좀 인상 깊었는데, 그 친구는 그 압박 면접에서 교수들이 자꾸 이제 압박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 친구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 교수님이 자기한테 이것저것 막 물어보는 거는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뭐 더 없냐라고 했을 때 더 없는데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교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대부분 친구들, 정말 이렇게 실력 좋은 친구들도 가서 이게 뭐 긴장하고 쫄고 막 그러는데, 그 친구는 대범하게 내가 알고 있는 건 다 말했는데 어떤 거 나한테 너 원하는 게 있어? 이렇게 물어봤을 정도로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한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친구들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최고의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필요한 거는 어떤 구체적인 뭐 어떤 정보나 지식보다는 그냥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정말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얘기를 오늘 나눴는데요. 이 영상만 봐도 그 영국 상위권 입시에 많은 경험이 됐을 것 같아요. 부모님 발령 때문에 해외를 다니고 뭐 미국 대학 갈까 영국 대학 갈까부터 여러 가지 고민하는 후배들한테 성공적인 이제 입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제일 우선시해야 되는 건 그냥 본인의 의견인 것 같아요. 당연히 뭐 부모님의 의견도 중요하고, 본인이 뭐 학비 문제라든가 뭐 비자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다 해결이 돼야 되긴 하지만, 뭐 미국 대학이건 뭐 영국 대학이건 한국 대학이건 지원은 우선은 뭐 자기가 결정을 못했다면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결정을 일찍 했기 때문에 영국만 하겠다라고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됐는데, 뭐 만약에 아직도 결정을 못 하신다면 일단은 다 준비를 하는 게 뭐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거를 하면 된다라는 네. 말로 결론 내릴까요?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과목, 제가 좋아하는 활동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훨씬 큰 시너지가 일어나가지고 대학들도 그렇고 그걸 좋게 봐서 뭐 제가 뽑히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뭐 혹시 진짜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이라든가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이 뭐 인기가 없더라도 그냥 그걸 열심히 꾸준히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인상을 남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그 이야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자기의 어떤 심장을 따르는, 자기 헐트를 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또 희망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 시간 또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본인의 그런 좋은 스토리들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을 통해서 영국 뭐 상위권 문과 입시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크게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